총리님 혹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 A, B, C, D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테스트를 좀 받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A는 Artificial Intelligence고요, B는 Blockchain, C는 Cloud, D는 글쎄요, 빅데이터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가장 중요한 A, B, C, D. 그런데 지능도 필요하고 규제도 필요합니다. 핵심 동력입니다만. 그래서 제가 블록체인에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남국 의원발 코인 비리 우요 쟁점이 뭡니까? 글쎄요, 일단 아직 이러한 코인에 대한 우선 규제, 필요한 규제, 결국 규제를 하려면 어떤 법안 쪽으로 이게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그동안에 좀 신속하게 좀 추진이 되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증권거래시장과 이 가상 자산에 대한 거래시장이 성격적으로 굉장히 다른 거 이런 것들도 좀 작동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법을 통과는 시켜주셨습니다만 전체적인 그러한 자산을 우리 공직자 재산에 같이 이렇게 신고를 하게 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우리 새로운 변화에 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쟁점은 도대체 돈의 출처가 어디냐, 입법 비리가 있냐, 아니면은 미공개 정보를 인용했냐. 그런데 처벌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정치자금법 위반하고 다른 문제입니다만 코인에 관한 증권성 입증 등 입법 미비가 돼 있습니다. 총리, 증권시장 거래 구조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 이 구조하고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듣고 계시죠? 네, 뭐 좀 우리 경제부총리나 이런 분들이 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증권거래시장은 비교적 오랜 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불법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다양한 그런 위원회, 제재를 하는 위원회도 있고 그 부분을 계속 소위 모니터링을 하는 이런 기관들이 좀 돼 있다고 봅니다만 가상자산 시장은 아직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미흡하고 또 이런 모든 권한들이 증권거래소는 비교적 이게 좀 분리되고 독립된 상태에서 좀 감시와 이런 규제의 기능이 들어가고 있는데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을 관리하는 시장 쪽에 너무 집중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는 증권시장하고 다르게 한국거래소의 기능, 예를 들어서 시장감시위원회의 기능, 상장공시위원회의 기능, 또 증권예탁결제위원회의 기능, 증권시장의 기능을 전부 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소위 말해서 코인에 상장하고 또 예치하고 예탁하고 매매 중개하고 또 청산하고 결제하고 전산 시스템, 분석 평가 모든 기능을 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무제한의 권한을 가진 가상자산 거래소 누가 만든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수수료까지 띱니다. 미국은 수수료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은 0.2% 수수료 띄는데 가상자산 하루 거래 규모가 무려 11조입니다. 0.2% 200억입니다. 그걸 한 달로 하면 4천억입니다. 1년이면 뭡니까? 몇 조 원이 됩니다. 5조 원이 됩니다. 도대체 누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렇게 무제한의 권한을 준 사람들이 누구인지 도대체 혹시 아십니까? 저는 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필요한 규제들이 실기하지 않고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 혹시 트리마제 클럽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못 들어봤습니다. 트리마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수동의 고급 아파트 이름입니다. 그 아파트에 보면 코인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와인 클럽을 만들어요. 원래 나오는 권도영, 신영성 주축이 돼가지고요. 정관계 인사들 많이 불러서 와인 마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지난 정부에 있어서 뭔가 로비 창구가 아니었나 이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정무에서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가 있었는데 증인 채택을 처리시키려고
도대체 코인 업체들이 얼마나 로비를 쓴지 아십니까? 100억이다, 300억이다. 공공에 한 비밀. 김남국 의원에 대한 60억? 그게 그 얘기 들으면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때 보면요. 2018년 1월인가 박남기 법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상화폐,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시키는 입법을 하고 있다.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흐지부지 됐습니다. 또 2021년 4월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는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라 투기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전부 흐지부지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금융위가 하나도 투자자 보호장치 규제하지 않았습니다. 총리님, 지난 5년 동안 우리 청소년 마약 범죄 얼마나 늘은지 아십니까? 네, 하여튼 우리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어버린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이제 정말 뭐 학원과까지 이런 마약이 침투하는 그런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마약 범죄가 지난 5년 동안 3배, 3답을 늘었습니다. 심지어 젊은 여학생이 코인을 통해서 필로폰을 사는 이 나라가 됐습니다. 마약 청정국 대한민국 이제 과거의 얘기. 마약 청정국 대한민국, 마약 오염국 진입하게 만든 장본인 누구인지 꼭 색출해 주셔야 돼요. 작년에 테라 루나 사태 들어보셨죠? 네. 피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28만 명. 피해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 51조, 많게는 77조. 이 테라 루나에 투자한 사람들 거의 다가 젊은이. 젊은이들의 피 같은 돈을 빼앗아가고 코인 업체 하는 사람들의 배를 풀게 한 사람들 도대체 누구인지 꼭 색출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김남국 방지 법안 너무 만시지탄입니다. 이거 코인 비리 의혹을 확실하게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인허가 시점부터 그게 관련된 공무원, 그 가족, 청와대 인사들, 국회의원, 전원, 가족들까지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총리, 그래서 저는 TF팀을 총리실에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상자산의 전수조사 문제, 그리고 증권성 입증 문제, 그리고 최근에 샘 올트만이 오지 않았습니까? 샘 올트만이 와가지고 AI 블록체인 행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ABCD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먼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야 된다. 거기서는 반드시 국가적 차원의 TF팀이 있어야 된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동안에 금융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여야가 협조해 주신 덕분에 지난 5월 11일 날 정무위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조속히 마무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제도적으로 이번에 이 통과된 법률로서 아마 충분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총리실의 태스크포스를 두는 문제는 좀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셨습니다.